새벽 5시,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 방으로 향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삐걱대는 마룻바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건 이 집이 저처럼 늙어가고 있어서일까요? 시어머니 방문을 살며시 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숨소리. 다행히 오늘은 조용한 밤이었나 봅니다. 요즘은 밤마다 엄마 엄마 하며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를 찾아 헤매시거든요. 어머니, 주무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이불을 살짝 여미고 물컵에 물을 새로 따라 드리고 창문을 조금 여는 것까지. 30년을 이렇게 해왔는데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엌으로 내려와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놓는 동안 해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겠죠.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 30년 전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이 일을 해왔지만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숟가락을 들 뿐입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으세요? 딸 수진이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피곤한지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더군요. 응, 괜찮아. 너 밥 먹어야지.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웨딩드레스 맞춰야 돼서요.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됐어요, 엄마. 그것보다 할머니 방 정리 좀 해야 하지 않아요? 이번 주말에 이모 온다고 했잖아요. 신우이,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힙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집에 간다고 나갔다가 이제 와서 어머니가 치매 걸렸다니 돌아온다는 신우이. 그 사이 저는 여기서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했는데 말입니다. 정말이지 이제 와서 뭐가 궁금해서 오는 걸까? 아침 설거지를 하고 나니 벌써 8시가 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깨워 세수를 시켜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 드시게 해야 하는데 오늘따라 방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실수를 하신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부축해서 화장실로 모시고 씻겨드리고 침대 시트를 갈고 방 안을 환기하는 동안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시더군요. 가끔 제 얼굴을 보시는데 그 눈빛이 낯선 사람 보듯 차갑기만 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셨구나. 며느리한테는. 침대 밑을 청소하다가 손에 먼지투성이 상자가 잡혔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는데 열어보니 낡은 공책 여러 권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송을씨로 1995년, 2025년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궁금했습니다. 평생 저를 차갑게 대하셨던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셨을까? 첫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미숙이가 시집왔다. 얼굴이 참 곱다. 우리 아들이 저런 며느리를 얻다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처음 시집 온 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미숙이가 설거지하는 걸 봤다. 손이 참 빠르고 야무지다. 저러면 우리 집 살림 잘하겠구나. 그런데 왜 나는 저 아이한테 다정한 말 한마디 못하는 걸까?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며느리 감싸면 아들 무시한다고 할까봐. 숨이 막혔습니다. 30년간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제가 부족한가 매일 그 생각만 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모 왔어요. 딸아이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신우이가 벌써 도착한 겁니다. 일기장을 닫이 상자에 넣고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신우이 진이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그래, 미수가. 그동안 어머니 고생 많았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눈빛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일기장에는 뭐가 더 적혀 있는 걸까?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뭐였을까? 궁금했지만 천천히 읽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온 이상 이 집은 다시 조용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시누이는 짐도 풀지 않고 바로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희예요. 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시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반응하신 걸까요? 요즘은 누가 누군지 구분을 잘 못하시거든요. 어머니 많이 안 좋아지셨네. 언니,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돌본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돌봤는데 이제 와서 제가 제대로 못 돌봤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누이. 참으려 했지만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치매는 자연스러운 노화예요.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요양보호사라도 쓰지 그랬어요. 그건 돈이 많이 들어서. 돈, 우리 어머니 돈 없어요. 이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시작되었습니다. 시누이가 돌아온 진짜 이유가 저녁 식사 후 남편과 시누이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어머니 이 상태로는 집에서 돌보기 힘들잖아. 요양원 알아봐야지. 그래도 누나, 어머니가 평생 이 집에서 사셨는데 그럼 오빠가 회사 그만두고 돌볼 거야? 언니가 돌본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라고.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요? 제가 30년간 돌봐온 어머니를. 이제 와서 그렇게 보내자고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어머니는 이 집에 계셔야 해요. 시누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니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현실을 봐요. 언니도 이제 환갑 가까이 됐잖아요. 어머니 드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도 벅차고 무리하면 언니가 먼저 쓰러져요.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늙었으니까 어머니 돌보기 힘들 거 아니야. 그냥 요양원 보내고 이 집 정리하자.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은 항상 이랬습니다. 누나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서 결정은 피하고 상황이 정리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누나 말도 일리는 있어. 당신도 힘들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제가 이 집을 위해 쏟아부은 30년이 한순간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라는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겁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뭐란 말인가. 3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키우고 명절마다 시댁 음식을 준비하고 아프면서도 참고 화나도 참고 서러워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라니 이제 와서 요양원이라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까 발견한 시어머니의 일기장이 거기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져온 건 무의식 중이었습니다. 더 읽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자 10년 전 날짜가 나왔습니다. 오늘 미숙이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봤다. 아들이 또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싸운 모양이다. 방문 틈으로 보니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들어가서 다독여주고 싶었다. 괜찮아, 며느리야 하고 안아주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방으로 돌아왔다.
내가 며느리를 감싸면 아들이 섭섭해할까봐, 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한 걸까? 눈물이 일기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런데 왜 그때 문을 열고 들어와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밖에서 시누이와 남편이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요양원 몇 군데 알아보자. 어머니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재산 정리. 결국 시누이가 노리는 건 그거였습니다. 30년간 제가 이 집을 지켜온 동안 시누이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도 명절에도 아프실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치매 걸리셨다니 재산 정리하러 온 겁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남편이 시누이 편을 든다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다음 날 아침 시누이는 일찍부터 전화 통화를 하며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치매 환자인데요. 하루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아, 그 정도면 괜찮네요. 일단 상담 예약 잡아주세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칼로 물을 썰면서도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머니 방에서 깨워 씻겨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드리는 동안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좀 봐요. 이 요양원 시설 괜찮던데 어머니 여기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언니는 왜 그렇게 반대해요?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라고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서 언니가 혼자 돌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어머니는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지금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예요. 치매 환자잖아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 되고 시누이가 더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테니까요.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누이가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딸 수진이도 함께 앉았습니다. 가족회의 좀 하자. 어머니 일 때문에. 시누이네는 노트북을 펼쳐 요양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괜찮은 곳 몇 군데 추려봤어. 어머니 모시기에 적당한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설이 좋네. 비용은 한 달에 300 정도. 어머니 연금이랑 저축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언니 생각은 어때요? 시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이미 다 정해놓고 제 동의만 받으려는 거죠. 저는 반대예요. 어머니는 이 집에서 평생을 사셨어요. 낯선 곳에 가시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어머니한테 뭐가 좋은지 생각해야죠. 제가 감정적이라고요? 30년간 제가 어머니를 돌봐왔어요. 저보다 어머니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언니가 30년을 돌봤으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언니도 쉬어야죠. 언니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돌봐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이 집 식구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연히 돌봐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시누이. 30년간 한 번도 오지 않던 시누이가 참다 못해 터졌습니다. 저는 안 하겠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일 저는 동의 못해요. 언니,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언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면 어때요? 제가 돌볼 수 있는데 왜 남한테 맡겨요? 언니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동의해야죠. 시누이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생각은 어때?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누나 의견에 동의해. 당신도 힘들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 상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시누이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럼 여보는 저한테 30년간 뭐였어요? 제가 당신 어머니 돌본 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제 힘들다고 포기하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우리도 나이 들어가잖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됐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제 말은 아무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끼리 결정하세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아무도 제 희생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조차도 저를 차갑게 대하셨고 남편은 언제나 방관자였고 시누이는 이제 와서 재산을 노리고 딸마저 결혼 준비로 바빠서 엄마 마음은 모릅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란 말인가?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 이것만이 유일하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미숙이가 열이 나서 쓰러졌다. 병원에 갔더니 과로라고 한다. 이 집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느라 무리했나 보다.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건 아닐까. 그런데 나는 며느리한테 고생했어. 한마디 못했다. 그저 아들 밥은 차려놨어? 라고만 물었다. 미숙이가 힘들게 고개 끄덕이는 걸 보고도 나는 돌아섰다. 나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구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왜 그때 한마디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30년이 지나 치매에 걸리신 지금에서야 이 일기장으로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밖에서 시누이와 남편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가 저러니까 답답해 죽겠네. 오빠, 우리끼리라도 진행하자. 그래도 좀 미숙이 동의를 받아야. 동의? 언니가 동의할 것 같아? 어차피 안 할 거 우리끼리 결정하는 게 나아.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군요. 저는 이 집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사람. 30년을 살았어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딸 수진이가 일찍 회사를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바로 제 쪽으로 왔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응, 무슨 일이야? 저 어제 외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친정어머니 80이 넘으셨지만 아직 정정하신 어머니.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딸이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면서 전화하던 날들. 시댁에서 혼자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손에 화상 입었던 일. 할머니한테 구박받아도 참고 살았던 이야기. 말을 잇지 못하고 딸이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저는 그냥 엄마가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시댁 모시고 집안일하고 그런 줄만 알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간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딸이 처음으로 알아준 겁니다.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 이모도 이상해요. 30년간 할머니 한 번도 안 찾아보더니 이제 와서 요양원 보내자고 하잖아요. 그거 재산 때문인 거 다 알아요.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 편이에요. 할머니는 이 집에 계셔야 해요. 엄마가 30년간 돌보셨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게. 저녁 식사 후 수진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책상에 이거 뭐예요? 딸이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 아, 그거 할머니 일기장이에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방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읽어보니까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 쓰신 거더라.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읽어봐도 돼요? 응. 딸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미숙이가 수진이를 낳았다. 예쁜 손녀가 태어났다. 미숙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손을 꽉 잡고 견디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출산 후에 미역국을 끓여줬다. 미숙이가 어머니 감사해요라고 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다. 내가 시집 왔을 때는 시어머니가 미역국 한 그릇 안 끓여줬는데 나는 며느리한테는 잘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왜 얼굴을 마주하면 다정한 말이 안 나오는 걸까?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사랑하셨네요. 그런가 봐. 그럼 왜 할머니는 엄마한테 차갑게 대하셨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답이 몇 장 뒤에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린다. 최씨네 할머니는 며느리 감싸더라.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좋은가 보다. 그 말이 아들 귀에 들어갈까 봐 무섭다. 며느리를 아껴주면 아들이 섭섭해할까 봐. 시댁 식구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 봐. 그래서 나는 미숙이한테 더 무뚝뚝하게 대했다. 미숙아, 미안하다. 내 마음 다 알면서도 나는 비겁하게 모른 척했다. 딸이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사셨어요? 왜 진짜 마음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대가 그랬나 봐, 수진아. 며느리 감싸면 아들이 서운해한다고 생각하고 주변 눈치 보느라 진짜 마음 숨기고 살았던 거지. 그럼 엄마는 어땠어요?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요?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 눈치 보고 시누이 눈치 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제 진짜 마음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저는 엄마 편이에요. 고마웠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 편이 생긴 겁니다. 수진아, 그럼 우리 이 일기장 같이 읽어볼까? 할머니가 진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알아보자. 네, 엄마. 그날 밤 딸과 저는 일기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가 숨겨온 마음들이 한 장 한 장 드러났습니다. 미숙이가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있다. 도와주고 싶지만 시누이가 와 있어서 함부로 못하겠다. 시누이가 어머니는 항상 언니 편만 드시네요 라고 할까봐. 미숙이가 아플 때 내가 약을 사다 줬다. 미숙이가 놀라며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아들 몰래 사다 준 거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했다. 왜 나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걸 숨겨야 할까? 오늘 미숙이가 시누이한테 서운한 소리를 들었다. 언니는 우리 집 며느리잖아요. 당연히 어머니 모셔야죠. 미숙이 얼굴이 굳는 게 보였다. 화를 내고 싶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데 참았다. 딸이랑 며느리 사이에서 나는 항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일기장을 읽으면서 딸과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표현하지 못하셨습니다. 30년간 오해하고 살았던 겁니다. 엄마, 우리 이거 아빠한테도 보여줘야 하지 않아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그런데 아빠가 믿을까? 믿게 만들어야죠. 이게 할머니 진짜 마음인걸.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일기장을 황급히 숨기려 했지만 시누이가 이미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자. 어머니 물건인 것 같은데.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딸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모, 이건 할머니 사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면 더 봐야죠. 혹시 재산이나 유언 같은 거 적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시누이에게도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일기장의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신우이는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딸 수진이가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모, 이건 할머니 일기장이에요. 함부로 볼 수 없어요. 난 할머니 친딸이야. 며느리보다 내가 볼 권리가 더 있지. 권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할머니 마음이 담긴 거라고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저는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신우이가 설명했습니다. 오빠, 언니가 어머니 일기장을 숨기고 있었어.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봐야 하지 않겠어.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방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30년간 쓰신 일기장이에요. 그럼 같이 봐야지. 왜 혼자 숨기고 있었어? 혼자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읽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어머니가 사적으로 쓰신 거예요.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치매 걸리셨잖아. 본인이 판단할 수 없으면 가족이 확인해야지. 결국 신우이와 남편이 일기장을 가져갔습니다. 거실로 내려가 셋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딸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신우이가 일기장을 펼치더니 중간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여기 언니 이야기만 잔뜩 적혀 있네. 오늘 미숙이가 계속 미숙이 이야기만.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남편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어. 남편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들이 미숙이한테 소리를 질렀다. 술 먹고 들어와서 밥이 없다고 화를 낸 것이다. 미숙이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도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아들한테 며느리가 아픈데 왜 그러냐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들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있었다. 미수가 미안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했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그날 밤을 또렷하게. 신우이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이건 나 이야기네. 오늘 진이가 전화했다. 돈이 필요하다고. 또다. 시집간 뒤로 1년에 한 번씩 돈 달라고 전화한다. 미숙이는 30년간 한 번도 돈 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진이한테는 지금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더라. 결국 아들 몰래 진이한테 돈을 보냈다. 미숙이가 알면 서운해하겠지. 미안하다 며느리야.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날 이렇게 생각하셨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여기 이게 뭐야?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오늘 미숙이가 아이를 잃었다. 유산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미숙이는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다.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은 회식이라며 집에 없었다. 나는 미숙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얼른 오시라고. 친정어머니가 왔을 때 미숙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그날 밤 미숙이 방 앞에 앉아 있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저 문 앞에 앉아서 속으로 빌었다. 며느리야 힘내라. 네가 울면 내 마음도 아프다. 다음 날 나는 한약방에 가서 귀한 약재를 샀다. 아들 몰래 미숙이한테 다려줬다. 미숙이가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지만 나는 그냥 몸에 좋은 거다 라고만 말했다. 며느리를 위해 뭔가 해주는 게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 봐.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한 걸까? 남편이 책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그때 회식에 있었어. 당신이 아이를 잃었는데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말해서 뭐 해요?
당신은 그날도 술 먹고 들어와서 쓰러져 잤잖아요.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마음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였어요. 아이를 잃고 혼자 울고 혼자 견뎠어요. 당신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제 곁에 없었어요. 남편이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누이도 침묵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일기장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가 지켜본 이 집안의 모든 것, 며느리가 받은 상처들, 며느리가 흘린 눈물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미안함. 시누이가 페이지를 넘기다가 또 멈췄습니다. 오빠, 여기. 진이가 오늘 집에 전화했다. 3년 만이다. 남편이 사업 실패했다고, 집이 어려워졌다고,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나는 한숨이 나왔다. 딸은 재산이 궁금하고 며느리는 재산 한 푼 물어보지 않고 30년을 이 집을 지켰는데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모르겠다. 시누이가 책을 덮었습니다. 됐어. 더 안 볼래? 그러나 남편이 책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읽어야 해. 어머니가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여기 다 있어.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 받기 직전. 오늘 병원에 갔다.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한다. 기억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무섭다. 내가 기억을 잃으면 미숙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차갑고 무뚝뚝한 시어머니로만 기억할까? 나는 미숙이를 사랑했다. 내 딸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표현하지 못했다. 이 일기장이라도 남겨서 언젠가 미숙이가 읽어주길 바란다. 미숙아, 고마웠어. 사랑했어. 미안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몰랐던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일기장을 다 읽은 후 거실은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받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알겠죠?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간 저는 혼자였어요. 당신도 어머니도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시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30년간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어머니 치매 걸렸다니까 재산 정리하러 온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요양원 알아보고 재산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게 뭔데요? 시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모는 30년간 뭐 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실 때, 명절 때, 할머니 생신 때 단 한 번이라도 오셨어요? 엄마는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돌보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고생하고. 수진아, 이모도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바쁜 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나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누이가 또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 일기장을 읽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어제 어머니 일기 읽었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야. 어머니한테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전문적인 케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어머니 돌본 게 전문적이지 않았나요? 언니, 오해하지 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 상태가 심해져서 집에서 돌보기 힘들다는 거지.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언니도 나이 타령 그만하세요.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언니가 계속 돌보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머니 재산 관리는 내가 할게요. 언니가 혼자 관리하기엔 부담스럽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나도 어머니 딸이야. 재산 관리할 권리 있지. 그래도 아니면 어머니 요양원 보낼래? 둘 중 하나 선택해. 협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려면 재산 관리를 포기하라는. 안 돼요. 재산은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가 필요한 데 써야 해요. 그래서 내가 관리한다는 거잖아. 믿을 수 없어요. 뭐? 30년간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이제 와서 재산 관리하겠다는 거 믿을 수 없다고요. 신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니가 지금 날 도둑 취급하는 거야? 그렇게 들렸다면 그런 거겠죠.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법적으로 하자. 어머니 후견인 지정받아서 정식으로 내가 재산 관리할게. 뭐라고요? 어머니 치매 환자잖아. 법적 후견인 필요하지. 난 친딸이니까 당연히 내가 후견인 될 거야.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신우이가 맞았습니다. 친딸이 후견인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빠도 동의하지? 어차피 우리 남매가 어머니 재산 상속받을 거잖아.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지. 어머니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우리가 대신 결정해야지. 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모는 결국 돈 때문에 온 거잖아요. 수진아, 네가 뭘 알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저도 이 집 식구예요. 할머니 손녀고요. 제가 볼 땐 이모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할머니 사랑한다면서 정작 할머니는 안 보고 재산 이야기만 하잖아요. 신우이가 딸을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버릇없이 구는 거 아니야. 버릇없는 건 이모예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30년간 엄마가 혼자 고생하는 동안 이모는 뭐 했어요? 이제 와서 후견인? 재산 관리? 웃기지 마세요. 신우이가 손을 들어 딸을 때리려 했습니다. 제가 막아섰습니다. 수진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럼 언니가 딸 교육 좀 시켜요. 제대로 배운 건 제 딸이에요. 30년간 집에도 안 오던 사람이 뭘 안다고. 순간 신우이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지금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나요. 남편이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만들 해. 어머니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누구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저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봐요. 어머니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요. 집에서 돌보다가 큰일 나요. 요양원 가셔야 돼요. 싫어요. 언니, 고집 부리지 마요. 어머니는 이 집에 계셔야 돼요. 저는 끝까지 돌볼 거예요. 그럼 책임질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서 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어머니는 요양원 가시는 게 좋겠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이 집을 지켰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다음 날 신우이는 정말로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에 법률사무소 갈 거예요. 오빠도 같이 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미숙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누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시어머니.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바라보시는 시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제가 30년간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프실 때 돌봐드린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웃거리셨습니다. 30년? 네, 어머니. 30년이요. 그래, 30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내가.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으시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치매 속에서도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 있었던 걸까요? 오후 1시 신우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빠 가자. 늦겠어.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막아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딸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모르겠다, 수진아. 이대로 포기할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는 안 해.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친정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연락받았다. 무슨 일이냐? 친정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일기장 이야기, 시누이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친정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요양원 보내고 싶지 않아요. 왜?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어요. 30년간 표현하지 못했지만 진짜 마음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이제라도 제가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요.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럼 싸워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오후 5시 시누이와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법원 가서 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어머니도 같이 가야 해요. 안 돼요. 언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어머니 의사를 물어봐야죠. 어머니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물어봐야 해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온 가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미숙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여전히 빈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요양원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집에 계속 계시고 싶으세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이 더 좋아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고 조용히 해요.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집, 네? 나는 집에 있고 싶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는 힘드세요. 요양원이 싫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래?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수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수가 고마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내가 미안했어. 너한테 잘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치매 속에서도 기억이 희미해져도 딱 한 가지는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며느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미안하다는 것.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시누이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30년간 품지 못했던 시어머니를 이제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도 저 사랑하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사랑했어. 많이.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일기장을 가져와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읽었어요. 어머니 진짜 마음 다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일기장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걸 읽었구나. 네, 어머니.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후견인 신청 안 할게요. 어머니는 언니가 돌봐요. 진희야, 어머니가 언니를 원하시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도울게. 당신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마음이 인정받는 게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시어머니 돌보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누이는 일주일에 2~3번씩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미역국 기억나세요? 시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시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딸 수진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틈틈이 할머니 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웨딩드레스 입어봐요. 보러 오실래요? 시어머니는 알아듣지 못하셨지만 손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고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가족들은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무셨고 깨어나실 때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미수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니. 고마웠어. 어머니, 내 딸 같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한테는 엄마였어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네, 어머니. 이제 편하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아끼던 동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 시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30년간 잘 모셨다며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며느리 이름만 부르셨다던데요.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는 게. 장례를 치르고 다시 구제를 지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시어머니 방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당신한테 고마워하셨을 거야. 나도 어머니한테 고마워. 시어머니의 일기장은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가끔 꺼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수가 너는 내 진짜 딸이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어느 날 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엄마처럼 참지는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은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엄마는 너무 많이 참았어. 너는 참지 마. 그럼 엄마도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엄마 인생은 엄마 거잖아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목련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꽃이 피었어요. 예쁘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거. 우리 둘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죠. 서로 사랑하면서도.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근데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진작 말씀해 주시지. 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그 시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서로 마음 통했잖아요. 그래, 마지막에는? 그게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마음 못 전하고 헤어지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저녁할게. 당신 쉬어. 괜찮아, 내가. 아니야, 당신 30년간 했잖아. 이제는 내가 할게. 서툴게 앞치마를 두르는 남편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왔습니다. 시누이도 자주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다음 주에 갈게. 언니 좋아하는 떡 사가지고 갈게. 그래, 고마워. 언니 정말 미안해. 그동안. 됐어, 진희야.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앞으로 잘하자. 응, 언니.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운한 감정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함께 노력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쏟아부은 사랑이, 헌신이, 희생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비록 인정받는데 오래 걸렸지만 결국 가족은 알아줬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시누이도 딸도 모두 제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서랍에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수가 내 인생에서 너를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 너처럼 착한 며느리는 세상에 없을 거야.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창밖의 목련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도 쓸게요. 제 마음대로, 제 방식대로 살면서요.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제는 네가 행복할 차례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